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십시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응, 고마워, 마르시아. 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비아답지 않게 왜 말이 없지?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시장미회에서 많은 위문품과 모라를 보냈으니까요. 당신들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어요. 자크 씨가 겪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기분을 이해해요. 언니는 이해 못해요. 제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건 드릴 만한 위문품이 없어서였어요.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두 분도 저도 편안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이 정도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남편의 사고에 관해서는 저도 아이도 짐작가는 게 있거든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자크 씨에게 총을 쏘셨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알아요. 그이가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가족이란 걸 너무 쉽게 여겼다며 후회했어요. 모라만 있으면 뭐든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칼라스 씨가 찾아왔을 때 그이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결국 들키고 말았죠. 정체가 들통난 건가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빠는 절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날 그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작별 인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잘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렇게 답을 내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한 건 저예요. 칼라스 씨는 줄곧 우리를 돌봐주셨죠. 과거에도 지금도. 남편에게 총을 쏘셨다 하더라도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테니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아빠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마지막에 나쁜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넌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계속 아빠를 믿어줘.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널 위해 남긴 게 우산이든 검이든 모두 널 위한 거니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찾아낼게요. 전 지금의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성격은 다르지만 말할 때 드러나는 굳은 결의는 칼라스 씨를 정말 닮았네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남편 일은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언니 오빠. 괜찮아, 나비야? 응, 난 괜찮아. 그럼 바로 새 용의자를 조사하러 가자. 플로랑은 근처에 있고 티에리와 마르셀 아저씨는 성 안에 있을 거야. 난 곧 기운 차릴 테니까 안심해. 보스시군요. 뭔가 분부하실 일이 있습니까?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 들었지? 현장에서 사람이 녹아서 물이 됐대. 네, 들었죠.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기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도시 전체에 퍼졌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도 비가 내렸고 현장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어. 파트너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봐 줄 수 있을까? 그날 칼라스님은 기분이 꽤 좋으셨어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러다 바람 쐬고 싶다며 나가셨고 저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총성 2발이 들렸죠. 칼라스님이 위험하시단 생각에 전 총을 들고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칼라스님이 총으로 사람을 쏘신 뒤였고 저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죠. 네 기억에도 2발이었지? 네, 경비들은 첫 발은 빗나갔고 2발째의 살인이 일어난 거라고 했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칼라스님의 총은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나갈 때 일부러 확인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경비들은 그게 칼라스님이 다른 총을 지니지 않았다는 증거는 못 된다더군요. 옷가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물이 되어버린 제3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아버지라면 사람을 죽이실 리 없으니 2번째 총을 챙기실 이유 또한 없지. 그 총은 자크나 제3자의 것이었을 거야. 일리 있군요. 그렇다면 총이 칼라스님에게 있던 이유는 상대에게서 뺏으신 걸까요? 아니지, 그런 거라면 어째서 칼라스님은 저희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으신 거죠? 심판도 거부하시고 결투로 명예를 증명하자고 하셨잖아요. 눈앞에서 사람이 물이 되는 장면을 봐서 심판이 무용지물로 느껴지신 걸까요? 그거라면 마르시아에게 들은 게 있어. 나도 이젠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실이 밝혀진 후에 너에게도 말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럼 칼라스님의 명예는 보스께 맡기겠습니다. 사실 불명예의 칼라스라는 칭호가 내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어요. 많은 이들이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칼라스님이라 부르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분께서 절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삶도 가시장미회에서의 지위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뭐라건 그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자 영원한 제 보스세요. 걱정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너뿐만 아니라 가시장미회의 형제들 모두 답을 기다리고 있어. 부끄러운 말을 해버렸네요. 부디 잊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진심을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안녕, 티에리. 나야. 오, 나비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크게 안고 나섰다면서요? 정보가 빠르네. 저도 경비대 일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해서 부하성 마을로 유배된 것처럼 들린다고요. 글쎄,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진작 이곳으로 돌아왔을 텐데, 안 그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뭐랄까, 부하성 마을은 뭔가 기묘한 분위기가 있어서요. 다 칼라스님이 마을을 멋지게 관리해주신 덕분이죠. 가시장미에도 일으켜 세우셨고 제 일도 많이 줄었죠. 이곳으로 돌아왔다간 지금처럼 일거리는 적은데 월급은 그대로인 자리는 절대 못 찾을 거라고요. 아무튼 그것보다 이쪽은 친구분들이신가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응, 맞아. 내 파트너들이야.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 아버지가 휘말렸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사 중이거든. 아,
그 사람이 용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죠? 저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자료가 필요하신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응, 고마워. 참, 혹시 경비대의 경비 장치들을 좀 움직일 수 있어? 물론이죠. 푸아송 마을을 저 혼자서 관리할 순 없으니까요. 근데 그건 왜요? 혹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려는 거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도심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경비 장치들에게 공격받았거든. 네가 나를 해치고 싶으면 경비 장치의 일련 번호만 지우면 되잖아? 절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배치하는 것과 조종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요리사에게 요리를 주문할 순 있지만 안마를 해달라거나 물을 길어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요. 그럼 요리사는 이상한 요구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릴 테죠. 경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일련 번호를 지우는 건 상당히 복잡한 데다 들키기도 쉬운 작업이에요.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개인 소유일 겁니다. 그 비싼 걸 개인이 소유하는 거면 상당한 부자인가 보네요. 아, 생트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좋아. 그럼 네 혐의는 풀렸어. 감사합니다, 아가씨. 자, 장난은 잊지 마죠. 조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 이곳에 한동안 머물 건데 혹시 경비대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경비대 일은 제가 손을 써볼게요. 대신 가시 장미에게만 제공하는 특별 대우니까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마르셀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비아가 왔다고 좀 전해줄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미안 오래 기다렸지? 나이가 드니 다리도 둔해지네. 괜찮아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얘기하러 왔어요. 아저씨도 보셨죠? 그래 그런 황당한 일은 정말 처음 봤구나. 아저씨도 그때 있었어? 그럼 나비아랑 같이 마술을 보러 갔거든.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이야. 너희의 훌륭한 추리도 잘 들었어. 아주 멋지던걸. 그런 상황에서 물의 신님을 이기다니. 본타인 사람들 모두 술자리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겠지. 으, 안주거리가 된 것 같아 별로인데. 미안하구나. 하지만 본타인은 그런 곳이야. 다들 사건을 사랑하지. 아저씨도 눈치채셨죠? 사람이 물이 되는 일 말이에요. 그래, 바로 칼라스 씨가 떠오르더구나. 지금 조사 중인 건가? 네, 증거는 없지만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분명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에리니에스 섬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경비 장치의 습격을 받았고 누군가 제게 원시 바다의 물을 먹이려 했거든요. 파트너가 없었다면 아저씨와 다시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겸손하긴. 네가 우릴 지켜줬잖아. 일이 복잡해졌네. 칼라스 씨가 바라던 평화는 이제 없구나. 걱정 말거라 나비야. 적어도 부하송 마을은 안전하니까 거기 숨어 있으렴. 놈들이 마을까지 건드린다면 가브리에르 상회는 모든 자금을 부어서라도 맞설 거다. 고마워요, 마르셀 아저씨. 하지만 이젠 숨지 않고 뒤쫓아 반격할 거예요. 예전에 그 사건 말인데요. 새로 생각나신 거 있나요? 그건 미안하구나. 나이가 드니 기억도 잘 안 나고 반응도 빨리빨리 안 되네.
그 연회는 우리가 주최한 거였는데 난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손님들과 인사도 못 나눴어. 그러다 총성이 들렸고 그 다음 일은 너도 알 거야.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서가 더 없을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볼게요. 그래, 혹시 모라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렴. 갈라스 씨의 은혜를 입어 모은 재산이니 그분의 명예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단다. 갈라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용의자 3명을 전부 만나봤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 예상했던 대로야. 대화 한 번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조사하셨을 리 없지. 정보는 적지만 일단 정리해보자. 어디부터 시작할까? 아, 맞아. 플로랑의 말처럼 칼라스가 먼저 총을 쏜 건 아닌 것 같아. 자크 씨는 그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미 들켜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지. 아마 윗선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으면 자크 씨와 그의 가족들을 없애겠다 협박했을 거야. 그럼 첫 발은 자크가 쏜 건가? 응? 어째서? 그러게. 자크도 본인이 범행 도구에 불과하단 걸 알았을 거야. 할 일을 끝내면 쓸모가 없어지겠지. 그럼 범행 계획을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겠네. 가능성 있어. 하지만 추리일 뿐이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자크 씨의 동기도 동기지만 경비장치 일도 신경 쓰여. 원시 바다의 물의 비밀이 공개돼서 확실히 상대가 조급해진 게 느껴진달까?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걸 진작 예상한 걸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예상했을 거야. 그렇다면 마르시아기 출연한 3명 중 개인 소유의 경비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티에리? 확실히 경비장치를 사적 소유로 바꿀 순 있겠지만 아까 경비장치 얘기를 할 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경비대를 조사해보기만 하면 바로 들킬 테니까. 경비 장치가 분실됐다면 금방 들켰을 거야. 마르셀 아저씨? 아버지가 무척 신뢰하셨고 동업도 많이 했으니 자크 씨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 카브리에르 상회의 재력이라면 그 정도 경비장치를 살 수도 있었을 테고. 그치만 상상이 안 돼. 마르셀 아저씨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인데? 게다가 그 많은 모라와 시간을 들여 굳이 본인의 생트 사업을 망치려 한다고? 플로랑? 확실히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지낸 만큼 쉽게 자크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겠지만 조직의 참모로서 플로랑은 인사와 치안을 담당하지 재무 쪽 일엔 관여하지 않아.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지? 응, 한 번에 그 정도로 많은 경비장치를 부릴 순 없을 거야. 그럼 대체 누구지?
응,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마르셀 아저씨인가? 근데 범위가 너무 좁은 건 아닐까? 마르시아기 범위를 좁힐 땐 사람이 무리되는 걸 몰랐잖아. 마르시악은 아주 꼼꼼하니까 근거 없이 추려낸 건 아닐 거야. 제시한 근거도 일리 있었고. 가시장미회 내부 사정을 알고 경비 장치를 움직일 만큼의 재력이 있으며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점점 이 추측을 받아들여지게 돼. 추측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 우리에겐 그게 있잖아. 응, 마르시앙 말처럼 무턱대고 쳐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하지만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범인을 고발하기에 한참 부족해. 나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대 사람이잖아. 무슨 일인데? 여러분이 가시자마자 에르니에스 섬에서 또 심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긴 심판을 위해 지어진 곳이니까 이상할 거 없잖아. 아니요. 문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타르탈리아였나? 우인단의 집행관이더라고요.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악연이 아주 깊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고발됐다는데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조사한 것과 일절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알리러 온 거예요. 이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려 해도 경비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 범인은 이미 잡혔다고 생각할 테니까. 네, 칼라스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훨씬 복잡해지겠죠. 알겠어. 어떡할까, 파트너? 우리에겐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역시 내 파트너야. 자신감이 넘치네.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심판인 만큼 상대의 신경은 온통 오페라하우스 쪽에 쏠려 있을 테고 뒤를 신경 쓸 겨를은 없겠지. 절호의 찬스야. 그럼 그렇게 하자. 난 오페라하우스로 가서 고발로 시간을 끌어볼게. 하지만 지금의 단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네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길 기다릴게. 전에 심판에서 네가 우릴 도운 것처럼 말이지. 아가씨, 저희도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전 준비됐습니다. 마르시악, 실버, 너희가 왜 여기에 있어? 푸아송 마을을 떠나시는 걸 보고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곁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바로 출발하자. 그럼 페이몬, 여행자, 오페라하우스에서 봐. 거기서 봐.